입시 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입시 주제는요, 입시 우문현답의 주제는요, 선생님 제가 내신 4등급 또는 5등급 그 이하, 그러니까 중하위권에 속하는 거죠. 그 이하인데 선생님 제가 수시 쓸까요? 정시 쓸까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관리하는 친구들이 우리가 포기하지 마 라는 말의 줄임말에서 좀 느껴지듯이 일반적으로 최상위권 친구들보다 중하위권 친구들이 우리 포마스쿨 오프라인에서 이제 관리받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죠. 특히 이제 N수생들 입시를 한번 실패했던 그 친구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때 이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4등급 이하, 여러분 물론 이제 목표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약간의 격차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익스트림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훨씬 더 많은 경우요 4, 5등급이요 특히 4등급도 아니고 5등급 때 이 친구들은요, 5등급 때 이하 친구들은요 무슨 수시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 성적대 친구들은 사실은 수시 정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본질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만 하고 있다고요. 자, 잘 보세요. 일단 입시 전형을 똑바로 좀 이해하고 있나 좀 봅시다. 2020학년도 요강 기준입니다. 학생, 자, 2020학년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상위 15개 대학 기준이에요. 이것도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언론에 자꾸 나오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기준에 이제 평균치를 냅니다. 학종 몇 프로, 교과 몇 프로, 뭐 논술 몇 프로, 정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사실 어느 학생이 지방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잡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난 거기를 갈 거야 하고 가는 친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거꾸로 말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하는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들은 여기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훨씬 더 많죠. 쉽게 말하면 서울대 가기 싫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서울대 너무 멀어, 너무 비인간적이야, 나는 연대 정도만 갈래,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전국의 모든 평균치가 아니라 일단 상위권 중심으로 보시라고요. 상위권 중심으로 봤을 때 학종이 압도적으로 많죠. 45.6%. 또 교과 전형은 굉장히 떨어지네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방거점 국립대라고 하는 직어국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에서는 교과 전형을 거꾸로 학종보다 더 많이 뽑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논술 전형이 좀 많이 축소가 됐지만 여전히 12.5%. 그리고 여러분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대다수 친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특기자 전형이 6.1%, 그리고 정시가 이제 2020학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서 25.4%인데, 여기다 하나 더 더할 수 있는 건 이 상위 15개 대학급에는 좀 안 되지만 서울에 소재되어 있는 대학이나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그렇죠, 적성 전형을 치르는 학교들이 1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600여 명 정도. 요 정도 선이 일단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이죠. 그런데 내신 4등급, 5등급 이하 친구들에게 일단 이것부터 분명히 합시다. 상위권 대학을 학종으로 갈 만한 가능성은 많이 낮죠. 일반고 중심으로요. 자, 특목고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최상위 전국 단위 특목고를 제외하고 애매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자사고 친구들은요, 여러분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여쭤보세요. 여러분 내신 성적 4점대, 5점대 내신 성적을 가진 선배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딜 갔는지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럼 또 그것도 객관적으로 또 판단을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4, 5등급 대 선배들이 그 대학을 좀 편안하게, 많은 비중의 선배들이 그 정도 대학을 갔는지, 혹은 4, 5등급 중에 일부가 거기를 간 건지, 이런 거 명확히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종은 여러분 모교, 여러분이 속한 고등학교에 비슷한 내신 성적과 비슷한 스펙을 가진 선배님의 입시 결과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다시 전국적인 단위로 놓고 보면요, 4등급, 5등급 이하 친구들이 학종으로 좋은 데를 간다는 건, 그렇죠, 있죠, 일반적이진 않죠. 그 얘기예요. 뭐 불가능하다, 영이다, 이건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보편 타당한 대다수 친구들은 4, 5등급 이하면 학종으로 좋은 데 못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입시 업체들에서 비교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다 빠밤 하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면 그걸 왜 광고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교과 전형? 말도 안 되죠. 이건 진짜 100% 말도 안 되죠. 4, 5등급 이하라면. 선생님도 사교육에 몸담고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여러 가지 그렇죠 사교육 업체에서 논술로 그러니까 역전할 수 있다. 또 여기 써놨던 적성으로 역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요, 제가 논술 강의도 이미 다 찍어놨습니다. 논술에 대한 강의를 2개를 찍어놨는데 살펴보세요. 포마 논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논술과 관련된 입시 강의를 2개 다 찍어놨으니까 꼭 혹시 안 본 친구들은 확인을 해보세요. 보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한 겁니다. 익스트림한 경우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내신 4, 5등급 이하는요, 학종이건 교과건 논술이건 그리고 적성마저도 쉽지 않아요. 무슨 뭐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뭐 적성 학원에 가서 내신 4, 5등급 이하인데 논술 학원에 가서 뭐 거기서 수업 들으면 논술 무슨 문제집을 풀면 성적이 올라서 뭐 적성으로 붙고 논술로 대학을 갈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논술 수업 좀 듣는다고, 적성 수업 좀 듣고 적성 무슨 기출문제 좀 푼다고 붙을 것 같나요? 안 붙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적성도요, 내신 4, 5등급 이하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죽어라 한 친구들, 논술도요, 내신 4, 5등급 친구들 중에서 정말 이악 물고 수능 공부 병행하면서 논술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선생님이 쓰라는 답안 꼼꼼히 잘 쓰고 정말 최선을 다한 친구들에게만 그 문이 좁게나마 열리는 겁니다. 어설프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접근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 말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선생님 어쩌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선생님 제가 수능은 제일 자신 없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수능에 올인하라고요? 그럼 수시 버리란 얘기인가요? 또 말 반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수능 전형에, 정시 전형에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시에 올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시 쓰지 말아라 얘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길바닥에 시간 버리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수능 공부를 하시라고요. 공부요. 그럼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이 상승하고 변하죠. 그럼 역설적이게도 적성이나 논술의 가능성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나 수능 성적도 안 되고 내신도 안 되니까 난 적성해야지. 좋은 데는 가고 싶어? 그럼 논술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수능 공부를 해야 수능 공부의 연장선에 적성이 있는 거고요. 수능 준비를 하는 제대로 된 그 수능 최저가 나오는 그 탄탄한 수능 최저 성적이 나와야 논술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수시 뭐 안 되니까 너도 수능도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적성, 수능 자신이 없으니까 논술. 이게 아닙니다. 제발 수능 공부에 올인하세요. 수능 공부요. 거듭 얘기합니다. 정시 올인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정시 올인은 그 다음 문제고요. 준비 과정에서 수능에 올인 준비해서 수능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약속할게요.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이 점점점 변해가죠. 그럼 적성의 가능성도 생기고 논술의 가능성도 기적같이 올라갑니다. 알겠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신 없죠. 그리고 보통은 자신이 없죠. 왜냐하면 내신이 4, 5등급 이하라는 얘기는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내신이 4, 5등급 이하면 일반고 기준입니다. 일반고 기준은 모의고사도 비슷해요. 더 나쁘거나. 그렇죠? 물론 일부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죠. 내신은 4, 5등급인데 모의고사는 3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전 좀 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도 안 좋으니까 모의고사는 더 안 좋고 혹은 비슷하고 하니까 수능은 점점 자신이 없겠죠.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강의를 지금 보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래서요. 하루 10시간씩 공부하세요. 자, 이건 고3 N수생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이런 면에서 고3 학생들은 좀 불리한 면이 있죠. 저도 압니다.
또 포마스쿨 재수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원에서 쉬는 시간도 없이, 포마스쿨 재원생들은 쉬는 시간 없죠.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시켜요. 선생님 쉬는 시간이 없이 어떻게 공부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3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죠. 학교 수업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선생님 저 수능 준비할 건데, 아니야 뭐 들어, 너희는 수시 하면 좋은데 못 가, 뭐 내지는 1학기까지는 무조건 수시 학교 수업 집중해야지, 이렇게 해서 타과목 공부를 하는 걸 막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여러분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특히 고3 학생들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세요. 하루에 쉬는 시간만을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공부한다면 순공부 시간이 하루에 6시간, 7시간 나와요.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면서도. 그러니까 이 10시간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온 친구들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학교 수업 때문에. 근데 다시 N수생들.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적성이건 논술이건 정시건 그 어떤 역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하루 10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영역별로 어떻게 하는지 자, 큰 틀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수학이요? 수포작업 먹은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사실 제가 되게 이렇게 너그럽게 써준 거죠. 사실은 7시간, 8시간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입시에서 수학을 버리고 간다? 물론 수학을 버리고 갈 수 있는 대학도 있어요. 국영탐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신 그 국영탐이 정말 엄청나게 성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대학의 선택의 폭도 확 줄어들 거고요. 그 수학을 섣불리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입시 초반부라면. 수포자 학생들도요. 기초과정, 여기서 기초과정은요. 중학과정까지 포함합니다. 중학과정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이 태반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하세요. 고1과정, 고2과정 다 하세요. 제발 수능 범위부터 바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급한 마음은 아는데 어차피 좋은 점수 안 나옵니다. 이건 입시 강사로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학과정 얼마 안 걸립니다. 우리 포마스쿨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면 포마 중학수학 총정리요? 그거 한 권 총 3권이 있는데 한 권씩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씩만 그 강의 쭉 듣고 개념 정리하면서 강의 듣죠? 3주면 끝나요. 한 주에 한 권씩. 그것도 하루에 그냥 3시간만 한다고 전제하면. 빠른 친구들은 일주일 열흘이면 3권 다 끝납니다. 그게 뭐가 급하다고 안 해요. 이 강의 듣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의 정의 내릴 수 있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의 정의가 뭐예요? 기울어진 정도요. 대부분 이러거든요. 기울기의 정의도 모르면서 어떻게 함수편으로 이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 과정들을 나 대충 알아 그러고 하지 말고 다 하세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 개념을 공부했으면 개념 백지를 정리를 해서 안 보고 그 백지를 써낼 수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써낼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얘기할 겁니다.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작 개념 듣고 그냥 알구나 하고 넘어가죠. 인풋했으면 아웃풋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10회독은 뭐냐면요. 문제집 여러 권 푸는 건 자,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가형 기준으로 80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 나형 기준으로 84점, 88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다양한 문제집도 풀면서 다양한 뭐 사설 킬러 문제도 풀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적용해보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꿀팁들, 와, 이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건,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접근하는 건요. 상위권 친구들이요. 지금 4, 5등급 이하 친구들이라면 우리 포마스쿨 같은 경우는 센 수학이라는 교재로 돌리는데 뭐 센이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집 한 권을 딱 잡아서요. 회독하세요. 문제집은 깨끗하게, 문제집에는 아무런 답도 쓰지 않고 한 번 풀 때마다 바를 정자를 체크해 나가면서, 그죠? 우리 포마스쿨 재원생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바를 정자를 체크해 나가면서 내가 이걸 다시는 안 풀어도 되겠다 싶은 정도까지 회독을 하세요. 그럼 그 교재를 10번 회독을 하면 교재는 계속 바를 정자만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줄어들겠죠. 어떤 문제는 3번 정도만 풀었을 때 이제 나 이 문제는 완벽히 하는 문제가 있었겠죠. 그럼 다음번 회독 때는 그 문제를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집 한 권을 10회독하는데 여러분들이 걸리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첨한 3회독까지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우린 그렇게 해서 아이들 성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강한 의지로 수학 공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면 수포작은 뭐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영어는요. 네, 제 전문 영역이네요. 영어 선생님이니까. 일단 4, 5등급 이하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단어 암기. 근데 이것도 많이 물어보죠. 선생님, 하루에 단어는 몇 개씩 외워야 되나요? 자, 선생님이 투 트랙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집 뭐든 좋습니다. 뭐든 좋아요. 한 권을 선정을 해서 하루에 50개든 100개건 여러분이 혼자서 매일매일 영어 단어 시험을 보십시오. 50개도 좋고 100개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시중에 있는 단어집으로 한 권씩 매일매일. 플러스 자, 문장 독해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뭐 포마스쿨 기준으로 문장 독해 강의가 있어요. 또 얘기하게 되면 뭐 홍보가 되니까 여러분 뭐 뭐든 상관없어요.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문장 독해집 또 한 권을 선정하셔서요. 이거 회독하십시오. 정확하게 독해하는 훈련을 빠르게 마스터하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 출판사 문장 독해 교재 뭐든 좋습니다. 회독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지문에 단어를 같이 병행해서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먼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렇죠. 단어집의 단어 암기. 그리고 여러분이 문장 독해를 정확히 하는 단어.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암기. 이렇게 두 가지를요. EBS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4, 5등급 이하 친구들이라면 지금 EBS 손 떼세요. 알겠나요? 지금 EBS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레벨도 아니고 EBS 달달달 외우는 거 별 도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생님 문제풀이 스킬 강의 선생님도 많이 있는데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문제풀이 스킬 다 대단하시죠. 다 자부심도 있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건 지금 4, 5등급 이하 친구들에게는 큰 의미,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의 영어 내국을 축적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학 공부를 지금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문장 독해와 단어 암기 중심으로 영어 공부 시간을 쭉 잡아가세요. 굳이 얘기하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나 EBS 집중은 6월부터. 그 다음에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는 9월부터예요. 듣기 지금 4, 5개, 5, 6개 이상 틀리는 4, 5등급 친구들은요. 네, 여러분이 영어를 못해서 듣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못해서 듣기를 못하는 거고 익숙치 않아서 듣기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듣기 공부 많이 하는 거 큰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점수 좀 올리면 뭐하나요? 지금은 그 시간에 단어 공부를 더 하세요. 오히려 문장 독해 공부를 더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9월부터. 알겠죠? 국어는요. 일단 4, 5등급 이하 친구들은 읽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뭐든 좋으니까요. 비문학 지문도 좋고요. 뭐든 좋으니까 일단 읽는 훈련을 좀 하세요. 특히나 국어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국어는 특히나 양보다는 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보다는 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발 답의 근거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좀 푸시라고요. 선택지마다 1번은 왜 맞고 2번은 왜 틀리고 3번은 왜 틀리고 본문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고요. 문제 많이 푸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특히나 국어는. 그리고 화작문은 다 맞출 수 있어요. 훈련하면. 이건 훈련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작문 다 맞추고요. 여러분이 읽어서 풀 수 있는 이 능력들을 천천히 비양을 해 나가세요. 그래서 국어는 하루에 30분도 좋습니다. 몰입해서 제대로 공부하세요. 정말 양보다 질이 중요한 과목이 국어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양이 중요한데 일단 다시 한번 4, 5등급 이하 친구들 레벨 바탕입니다. 마지막 탐구요. 탐구는요. 개념 강의 플러스 기출 회독인데 강좌 자체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각 과목별로 유명 일타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 선생님들의 혹은 여러분이 선호한 선생님의 핵심 커리 그게 한 30강에서 길면 한 50강 정도 되는데 핵심 커리 강의만 빠르게 1회독 또는 2회독, 3회독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회독을 하는 것까지는 말리진 않는데 그런 다음 중요한 게 기출을 자꾸 회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이 수학 문제집 회독하는 것처럼 뭐 30회분에서 한 50회분 정도 30회분에서 40회분 정도 기출문제 모여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쭉 푸세요. 강의를 먼저 빠르게 완강한 후에요. 그럼 쭉 풀고 나면 많이 틀리겠죠. 뭐 20점, 뭐 10몇 점, 특히 과탐 준비하는 친구들은 10몇 점 나오고 그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틀렸던 것들을 또 똑같습니다. 나만의 오답 노트에 정리하세요. 하다 보면 내가 전체적으로 어느 단원 문제를 많이 틀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약한 단원들이 생기면 이제 그때 다시 거꾸로 강의를 다시 한번 수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탐구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빠르게 핵심 개념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만의
이제 그런 학습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제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분류는 머릿속에 좀 해놓으세요. 총 4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 그 4단원, 여러분 탐구 과목에. 그 다음 그 4단원의 중단원, 전체적인 이런 마인드 매핑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탐구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답답해요. 그러면서 기출문제를 회독하면서, 그러면서 나만의 오답 노트 정리들을 각 단원별로 하시고, 그리고 그걸 다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아, 내가 이쪽 단원은 좀 뭐가 부족하구나.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시고 다시 기출을 계속 회독하시면 한 과목 마스터하는데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일단 한 과목부터 출발하라고요, 내 말은. 2과목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4, 5등급 이하 친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시간씩 꾸준히 공부해보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당장 오늘 하루 해보세요. 오늘 하루 지금 독재하는 친구건, 재수하는 친구건, 고3이건, 그리고 혹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고1, 2 친구들이면 훨씬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라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한번 애써보세요. 학교생활 때문에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이 강의 밑에도 분명히 그런 댓글이 달릴 겁니다. 불안한 마음 알아요. 더군다나 4, 5등급, 내신 4, 5등급 이하고 모의고사도 거기에 준하거나 그거보다 낮은 친구들이라면 학업적인 자신감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익숙치도 않고요. 불안하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자님들 하면 됩니다. 그냥 제발 좀 하세요.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재고 있나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요. 하루에 10시간씩 목표해서 공부해보세요.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그렇게 지도해서 아이들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안 오르고 배겨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수업을 듣는다고, 무슨 적성이니 무슨 논술이니 학원을 다닌다고, 무슨 문제집을 푼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부가적인 거고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놓으면 그 어떤 것도, 기적 같은 성적 상승도 반드시 일어나니까 제발, just do, 제발 좀 하세요.